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구독자분이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얘기를 한 몇 시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 상대하는 일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대. 그만하고 싶고 우연찮게 제 영상을 봤는데 베트남 다낭에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몇 번 다낭에 오셨어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연락을 주셨더라고. 제가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유튜브에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뭐 제가 다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구독자분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는 다른 분도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메모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메모를 해왔어요. 대충 해왔습니다. 카테고리가 많아서 카테고리별로 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구독자분은 처음에 카톡 주셨을 때는 마사지 샵을 해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해서 마사지 샵에 대해서 궁금하시는구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사지뿐만 아니라 뭐 얘기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다 얘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때 있었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기억나는 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투자금, 마사지 샵을 만약에 한다면 투자금이 얼마나 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투자금은 하기 나름이다. 하기 나름입니다. 엄청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제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1,500만 원에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1,500만 원이 너무 작잖아요. 그죠? 1,500만 원 사이즈만 딱 들어도 1,500만 원이면 야 뭐가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위험하다 생각하면은 최소로 해라. 최소로 투자하시고 물건도 중고 많이 사고 새 거 사지 말고 최대한 아껴서 경험한다 생각하고 하시는 게 안 낫나. 근데 만약에 자신 있으면 투자를 크게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결정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랬습니다. 투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낭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만나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집도 찾아가보고 그 집 뭐 가족들도 만나보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아직 결혼할 생각은 없는데 그냥 머릿속에 있는가 봐요. 그래서 결혼 비용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비용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 작게 했지만 뭐 예식장 빌려서 크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집 앞에서 천막 쳐서 간단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패백 같이 이렇게 뭐 주고받고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저처럼 그런 거 주고받고 없는 거 그냥 간단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하기 나름입니다라고 또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문제는 비자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보고 어떻게 했냐. 저는 말씀드렸어요. 학생 비자로 있었다. 결혼하기 전에는 학생 비자로 있었고 다낭 외국어대학교 3학년까지 계속 열심히 다녔었다 라고 말씀드렸고 물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학생 비자로 마사지 샵 해도 됩니까? 당연히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되지만 뭐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그냥 뭐 바지 사장을 했다. 그러니까 베트남 친구를 앞에 내세우고 제가 돈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베트남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마사지 샵 할 때는 결혼 전이었어요. 지금 와이프를 만나기도 전이고 저는 그때 베트남어를 배우면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한 게 베트남어를 조금 이제 한다고 깔짝깔짝 거렸을 때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베트남 친구들을. 막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명이고 100명이고 있으면 얍삽한 놈도 있어요. 딱 이런 보면 알잖아요. 한 며칠 지나보고 몇 번 만나보면 얍삽한 놈은 딱 티가 납니다. 근데 좀 믿을 만한 사람 좀 생기더라고. 운이 좋았는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좀 부탁을 하지요. 마사지 샵을 하고 싶은데 명의를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친구 관계랑 이해관계랑 다른 것 같아요. 친구일 때는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그냥 무보수로 해줍니다. 해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해관계, 비즈니스 관계면 알았다. 그러면 내가 등록해 줄 테니까 그러면 내 명의를 썼으니까 내 명의 비용을 달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라는 말처럼 진짜로 돈을 좀 아끼시려면 주위에 좋은 친구가 있으면은 뭐 비용 등록 비용 그것도 뭐 말만 잘 해서 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정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불법을 하라고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불법은 뭐 권하지는 않지만은 웬만하면은 법인을 세워서 그죠? 투자 비자를 만들어서 법인 비자를 만들어서 그거 하는 게 제일 좋지요. 자, 그리고 베트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그 베트남 친구 때문에 가족 모임을 좀 몇 번 했는데 말귀를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맞습니다. 말귀 못 알아듣습니다. 베트남어를 해야 그나마 조금 알아듣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족들하고도 그분 가족들하고 관계를 좀 하시고 싶으면 공부를 조금 하시는 게 안 낫나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게 월세가 어떻게 되냐라고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월세는 뭐 똑같다 그랬습니다. 한국처럼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냥 유동 인구가 없고 외지면 싸고 이렇게 저희 한시장처럼 한시장에 유동 인구가 많으면은 비쌉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의 명동에서 명동 한복판에 새 구하는 거라 저기 서울 저기 강북 저기 저 구석탱이에서 월세 구하는 거랑 다른 것처럼 월세도 다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단은 요즘에는 한시장이 좀 비싸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어요. 뭐 판반동에서도 장사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트렌드를 잘 보세요. 그 판반동에 오시는 분은 어떤 부류가 오시는 부류고, 그 한시장은 일단 제가 한시장에서 장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한시장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시장은 일단 한시장에 1층에 과일 팔고 1층에 뭐 일단은 뭐 음식을 좀 팔고 2층에 짝퉁 옷이랑 그다음에 아오자이 있잖아요. 여자들 아오자이를 맞추러 많이 가신단 말이에요. 자유여행객들이 많이 와요. 패키지도 물론 많이 와요. 패키지도 한시장에 와서 자유시간을 주고 합니다. 근데 패키지 분들은 이제 자유여행 거기 한시장만 딱 보고 바로 가시는, 버스 타고 바로 가시는 거고, 근데 자유여행객 분들은 그 주위에서 한시장 주위에서 밥도 먹고 저희 가게 와서 뭐 내일도 하고, 저희 가게 남자분들은 저희 가게 와서 발각질 제거도 하고 뭐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저 판반동 쪽도 많은 업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쪽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다음에 저기 안텅이라고 있습니다. 저기 외국인들 많은데 우리는 동양인이면 서양인이라고 하는 데들 있잖아요. 뉴욕 양키스, 양키 형님들, 양키 누나들 많은데 안테형 지역이 있는데 그쪽도 월세가 좀 싸요. 싼데 거기서도 이제 전략을 잘 세우면, 그래서 월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 많은 데는 비싸고 사람 없는 데는 쌉니다. 그래서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마사지 샵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사장님이 꼭 지키고 있어야 되냐라고 말씀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삼겹살집 하려고 했던 것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겹살집의 비유를 해드렸어요. 만약에 제가 삼겹살집을 한다고 하면은 구독자님들한테 광고도 많이 할 거고, 또 구독자님이 저보러 삼겹살집 올 건데 그러면은 자리를 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삼겹살집에 이제 뭐 교민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사시는 사람 분들 중에서도 저를 보려고 단골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단골들 때문에 또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잘 선택하셔라 그랬어요. 사장이 없이 돌아가는 업종인지 사장님 보고 와야 되는 업종인지 그거를 잘 선택하셔서, 아니 만약에 마사지도 사장님이 친절하게 잘하면은 사장님 보러 또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장단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가게 지키고 앉아 있으면은 뭐 직접 다 해결하면 되니까 답답한 게 없고, 그죠? 답답하면 자기가 본인이 직접 해야 되지만 사장님이 가게 하루 종일 있으면 단점이 그 가게 노예가 되는 거다. 돈은 벌어도 가게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면 좀 뭐 하이브리드 식으로, 그죠? 그 가게는 나가되 좀 러프하게 근무를 하시든지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근데 꼭 가게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을 사람만 있으면은 가게는 뭐 가게 잘 돌아갑니다. 교육이 중요해요. 사실은 교육하고 가게 직원들 교육하고 그 쥐새끼들 잡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벌어도 쥐새끼들이 다 훔쳐갈 수도 있거든요. 많이 벌면 뭐해? 매출이 좋으면 뭐해? 이익이 안 좋은데. 그래서 쥐새끼 잘 잡고
도둑놈 잘 잡고 배신자 잘 잡고 그다음에 지금 그 손님들 왔을 때 친절하게 교육 잘 시켜 뭐 이런저런 교육을 잘 시켜 놓으면 또 잘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화 만드는 게 쉽진 않지만 또 운이 좋으면 쉬울 수도 있고 시스템만 잘 만들면은 굳이 사장님이 가게 하루 종일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세금. 그러니까 매출이 생기면은 세금을 어떻게 하냐 말씀드렸어요. 한국하고 다릅니다. 한국은 대부분 카드 쓰고 그죠? 다 일단 정부에서 다 잡혀요. 세무서에 다 잡히잖아요. 이 가게는 얼마 벌었는데 저 가게는 얼마 벌었는데 다 나오잖아요. 근데 다낭이 장점이 뭐냐면 현금입니다. 현금 장사. 물론 카드 받는 데도 있지만 뭐 카드 안 받는다고 해서 뭐 제재를 받는다든가 뭐 카드 안 받는다고 해서 영업 정지를 당한다든가 아직 그 단계가 아직 안 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신고하기는 나름입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른 게 조금 골치 아프지요. 다른 게 이제 공안들이 뭐 소방시설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걸고 그다음에 저런 놈들이 많이 찾아와요. 돈 뜯으려고 많이 찾아오는데 이제 세금이 싼 대신에 그 뭐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간접세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뇌물 주는 거는 세금은 아닌데 하여튼 뭐 세금 같은 세금이잖아요. 간접 같은 세금이잖아요. 안 주면 안 되잖아.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정해진 가격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게 짜증은 나지만 뭐 어떻게 달라는 대로 줘야지. 아니 물론 저는 지금 안 주지만 옛날에 마사지 샵 했을 때는 공안이 오면 도망부터 갔어요. 돈 주기 싫어서. 근데 며칠 찾아오면 어쩔 수 없이 줘야 돼. 이런 게 세금이지 않을까. 제가 좀 뭐 대충 얘기하지만 뭐 알아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고 새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제가 마사지 샵 할 때 옛날 얘기 좀 해드리면 저는 에어컨 같은 것도 여기 전자상가 이런 데 가면은 비싸거든요. 새 거는 비싸요. 근데 잘 찾아보면은 일단 비닐까지 씌워놓은 새 거 같은 중고가 있어요. 잘 찾아보면 그런 거를 잘 써야 돼요. 마사지 침대도 새 거 사면 비쌉니다. 근데 마사지 업종이 모든 사람이 성공하진 않습니다. 망하는 가게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망하는 가게에다 갔어요. 망하는 가게에서 싸게 침대랑 수건이랑 아도방 친다고 합니까? 그런 말 아십니까? 이렇게 아도방 한 방에 아도방 친다. 저도 뭐 정확한 이게 의미는 모르지만 그냥 대충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냥 망한 가게 가서 싹 쓸어오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좀 했어요. 근데 한 업체가 아니고 몇 업체에서 했어요. 침대는 여기서 아두방 쳐오고 그다음에 하스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사지 하면은 다낭에서 마사지 하면은 그 하스톤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거 굳이 새 거 쓸 필요 없거든요. 그것도 망한 스파 가서 싸게 샀어요. 그러니까 망한 가게에서 인터넷에 올려요. 자기들 망했으니까 한 푼이라도 건지려고. 그래서 저는 그 물건을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가서 보고 물건 상태를 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안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아꼈고 그리고 그 얘기도 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구독자분이 질문한 건 아닌데 요즘에 제가 좀 그래요. 2019년 3월에 다낭이 왔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까지는 좀 바빴어요. 몇 년 동안은 계속 바빴어요. 처음에는 자리를 못 잡고 그다음에 그때는 뭐 대학교도 같이 다니고 있었고 공부도 했었어야 되고 뭐 마사지 샵도 했었었고 그 마사지 샵 하면서 네일샵도 오픈 준비하고 있었었고 그러니까 하루가 정말 바빴어요. 정말 바쁘고 자리 잡으려고 어떻게 좀 돼보려고 열심히 하다 보면 뭐 되겠지 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고 이제 코로나가 와서 좀 많이 한가해졌지요. 코로나 때 전부 다 한가했지 않습니까? 그냥 맨날 집에서 띵가띵가 하고 그러고서 코로나 끝나고 나서 가게를 다시 리오픈할 때 그때 조금 긴장했었어요. 혹시나 망하면 어쩌지? 뭐 근데 이제 구독자분들 덕분에 또 운이 좋아서 생각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망하면 어떡하지? 월세도 못 내면 어떡하지? 해서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근데 그런 시기가 이렇게 조금 몇 달 지나고 하니까 사람이 나태해지더라고. 제가 지금 딱 그렇습니다. 유튜브도 찍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다 귀찮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날씨도 더우니까 골프도 치기 싫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뭐 자리를 못 잡을 때는 되게 바빠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것저것 한다고 되게 바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몇 년이 지나면 자리 잡을 때가 옵니다. 그죠? 아니 그때까지도 자리 못 잡으면 계속 바쁘겠지. 근데 자리 잡을 수도 있잖아요. 잘 되고 잘 돼갖고 아니 자기 뭐 꼭 잘 된다라는 게 꼭 남들이 봤을 때 다 잘 된다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만의 목표가 달성이 될 그거는 사람마다 그 그릇이 다르잖아요. 저는 그릇이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 그릇에 보면은 저는 괜찮은데 지금 더 이상 욕심 부리기도 싫고 지금 만족합니다. 만족하니까 하루 종일 뭐 하고 노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각도 해야 돼요. 열심히 해서 그 목표가 이제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고 나서 그런 게 은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았을 때 다낭에서 뭐 하고 놀 건가라고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놔야 돼요. 취미생활, 그죠? 배드민턴을 치든지 골프를 치든지 뭐 스카이브 다이빙을 하든지 서핑보드를 하든지 꼭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그죠? 피아노를 치든지 기타를 치든지 뭐 독서를 하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물론 자리 잡을 때는 정신이 없어서 바빠서 신경을 못 쓰겠지만 그래도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프트 랜딩이 되지 너무 사람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맨날 뭐 잠도 모자라고 엄청 바쁘다게 살다가 갑자기 잘 됐어. 근데 갑자기 한가해. 그러니까 이게 이게 냉탕 온탕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스무스하게 이렇게 다 취미생활도 하나씩 늘려가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인생을 즐길지 모르면 만약에 인생을 진짜 즐길지 모르면 그 인생을 허비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안 그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꾸 시간만 남고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자꾸 소주를 먹게 돼요. 자꾸 지인들하고. 그러면 뻔해요. 그렇게 자꾸 하면은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뻔해. 일단은 그 술 취하고 그 자리고 배도 부르고 술 취하고 자리는 좋지만 이제 이게 장점이고 단점은 살찌고 건강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와이프한테 소홀해지고 그죠?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매일 술 먹는 게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 아니 술 먹는 게 너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게 죽을 때까지 나 죽을 때까지 술 마실 건데 매일 술 마실 건데 이렇게 하면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또 재밌는 거 없나? 막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빨리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